도의회 사무처가 주민 소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견제 역할을 해오던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박교육감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키로 한 가운데 아이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주민 소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장소 제공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사용을 신청한 여영국 의원은 즉각 반발했지만 사무처는 대회의실은 의정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이날 여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경남도의 의견 제출이라 하면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의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 소환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의회 사무처장 명의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주민 소환 토론회를 앞두고 사무처가 회의실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처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을 들어 주민 소환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여 의원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도 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활동도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도 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의회를 통해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 권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도의원의 기본 의정활동입니다. 만약 토론의 주제가 문제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의회 공무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덧붙여 대회의실 사용 거부는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이므로 담당자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대회의실 사용이 불허되면서 주민 소환 토론회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열렸으며 다른 때와 달리 내부 토론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도와 새누리당 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도민의 대의 기관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떠들썩한데요.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도교육청의 견제 역할을 해오던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박종훈 교육감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떠들썩한 경상남도. 여기에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중재안에 대한 입장차까지 합쳐지면서 도정과 교육 현장, 그리고 도민들까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진보의 대표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대표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역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공동대표는 박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철학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선별복지가 벌써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는 시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선별복지, 선별급식은 마치 악마의 정책인 것처럼 도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저소득층을 위해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 사업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낙인 효과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맞춤형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낙인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급식비는 스쿨뱅킹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누가 무상급식인지 유상급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교육감의 아집 때문에 22만 6천 명의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차지 말고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면 정교조로 돌아가라며 사태까지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선택해야 한다. 교육감이 정치적 욕심만 내려놓으면 오늘 당장 22만 6천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도 있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감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와 일부 좌파 세력들이 흡수하게 될 것이니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싸움이 시민단체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한편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경남급식연합회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납품 영세 상인들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영세 납품업체들은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로 경남도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 전체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결론은 언제쯤 날지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이나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확대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2015년 경남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232교 가운데 지역별로 거점이 되는 중학교 21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역 실정과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을 설계해 현장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꿈을 위한 동반자로 작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9일 MBC 진주 컨벤션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드 교육감 500인 원탁 토론, 선생님이 말하고 교육감이 듣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명 단위 구성원이 원탁에서 입론과 상호 토론을 하는 등 대규모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풀어보는 새로운 학교 문화라는 의제로 현재의 학교 문화 진단과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또 토론의 참가자에게 무선 투표기를 지급해 전체 토론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무산되고 새로운 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가칭 회성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연말께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개발 면적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관리계획 변경과 국토부의 승인,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최종 포기한 후 방치돼 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정부 3.0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30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각종 시책에 접목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표창과 함께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시부에서는 창원시가 우수 자치단체, 군부에서는 창녕군이 최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으며 한편 경상남도는 여민동락 경남이라는 전시관을 오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설치해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체험과 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8년 도내 1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비 2,484억 원을 투입해 총 24만 8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도시가스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인구 분산 미공급 지역과 공급 소외 지역에는 산업부와 협의 후 건설 자금 226억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는 73만 5천 가구로 보급률 61.8%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까지 74.1%까지 끌어올려 경남의 누적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50만 6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목표의 72%를 웃도는 수치로 안상수 창원시장은 70만 명 목표 인원에서 8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와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주요 관공서와 행사장에 서명지를 비치하고 은행과 기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서명자 중 창원시민 49만여 명, 타지역 주민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는 5월 중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국회와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학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기 방학 기간 중 일부 학원에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개설된 불법 고액 단기 속성 과정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숙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 운영을 비롯해 허위 과장 광고와 고액 교습비 요구 등에 대해서며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적발된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억의 학교라는 주제로 기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역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기록물 수집에 나서 지난 3월까지 180여 개 학교에서 경남 교육의 변천사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시청각 기록물 4,3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역사사진 70점을 선별해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했으며 경남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진주와 거제, 밀양 등을 돌며 6월 6일까지 순회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교육사료 기증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전시회 이후에는 도교육청 경남교육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7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간접 지원이 많은 장애인 복지 예산은 체감하기 힘들다며 최대한 누수를 줄여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마산 대우백화점이 롯데쇼핑으로 인수될지 여부가 5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대우백화점과의 기업 결합 심사건이 5월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해양경비안전소 소속 순찰정의 70%가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해경이 운용하는 순찰정 10척 가운데 7척이 70%가 내구 연한인 15년을 넘겼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등은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금으로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경남은행은 국내 체류 중인 네팔 국적자가 네팔로 송금하거나 정부, 단체, 개인 등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 대금을 네팔로 송금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NC다이노스가 홈 경기 전광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합니다. NC는 다음 달 5일부터 2달 동안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열리는 NC 홈 24경기 때 시군 농산물을 알릴 계획입니다. 거제시 보건소가 예방접종률 향상 정책과 65세 이상 노인 폐렴 예방접종의 만전을 기해 올해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및 해외 근로자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족 홍역 무료 접종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로컬푸드연구회는 정책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와 함께 로컬푸드 사업 발전 방향 모색 강구 등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회는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 등 활발한 논의를 펼쳤으며 소농가, 고령농가, 귀농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감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소는 30년간 남해안 바다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지막 출동 임무를 마치고 입항한 통영해경 소속 1005함 승조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지혜하고 함장에게 꽃다발 전달과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마산 아프고 소재 대형마트에서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화재 발생을 가상해 초기 대응 및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대피 훈련,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활용한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등을 실시했으며 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도 병행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행복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형 화재 사례를 소개하고 화재 원인과 대처 방법 및 사전 예방 활동 등 소방안전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심정지나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식회사 무학은 2013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학교 굿데이스쿨 설립으로 인연을 맺은 네팔에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굿데이스쿨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며 지진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현재 임시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